안녕하세요, 키즈플레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는 분이 이제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한 보름 정도 이제 뭐 좀 준비를 할 게 있어서 좀 준비 좀 해드리느라고 좀 정신이 없어서 영상을 못 찍었고요. 뭐 그것도 그렇고요. 작년 8월부터 8, 9, 10, 11, 12, 1월 이제 설날 직전까지 이제 매장 오픈 밀려 있어서 뭐 영상을 좀 찍을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설날 때 쉬고 나서 이제 매장 그동안 다 오픈해드리고 나서 좀 하다 보니까 뭐 그동안 못했던 것들 개인적인 일들 보고 제가 또 직접 운영하는 매장들 좀 챙기고 하다 보니까 영상을 좀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못 찍었고요. 오늘은 뭐 특별한 콘텐츠가 있어서 콘텐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잡담입니다. 잡담. 근데 뭐 키즈 카페를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시라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뭐 이걸 고민한다 그래서 뭐 대책이 뾰족한 게 있진 않아요. 근데 누군가는 뭐 요 주제를 가지고 이 고민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나름대로의 또 방법 전략을 또 찾아가실 분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좀 간략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22년도 통계청에서 이제 자료가 나왔거든요. 출산율 관련된 있는 통계청 자료가 나왔는데, 뭐 매년 우리가 한 9년째 꼴찌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여김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는데, 폭이 전년 대비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전년도가 0.81명인가. 그래서 뭐 0.8명은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결국 뭐 0.78명은 떨어졌고요. 이 0.03명이라는 게 증감률이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큰 숫자고요. 저희가 최근 한 9년 사이에,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2022년이니까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에 출생률이 50%가 줄었습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뭐 경제 유튜브나 뭐 정치 관련돼 있는 유튜브는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다룰 문제는 아닌데, 출생아 수가 10년 사이에 반으로 줄었다는 거는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뭐 관련 업계도 타격이 있겠지만, 저희 이제 키즈 카페 어린이를 상대로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키즈 카페 또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25만 명이 아닌데 여기 표에는 25만 명이 나왔네요. 24만 8천 명이라고 통계청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불과 10년 만에 여기 보시면 2010년도 50만 명대에서, 오랜만에 하니 잘 안되네요. 11, 2년도에 48만 명, 50만 명대에서 24만 8천 명대로 거의 출생아 수가 50%로 줄었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죠. 네. 절대적인 뭐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뭐 파이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고객의 수가 반으로 준 겁니다. 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근데 매출은 사실은 키즈 카페가 뭐 계속 줄어왔지만 코로나를 떠나서 2019년 말까지는 계속 전국적인 매장의 매출, 키즈 카페 매출은 상승 곡선이었거든요. 그만큼 키즈 카페도 많이 생겼지만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비례해서 인구수가 준 만큼, 뭐 아동수가 준 만큼 키즈 카페 매출이 줄 거다 비례해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제가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아동수가 적은 만큼 그 아이들에게 쓰는 어떤 비용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고요. 뭐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2010년도 11년도 키즈카페 사업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키즈카페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같이 오는 경우도 그렇고. 근데 점점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그 조부모라고 하죠. 이제 조부모하고
키즈 카페를 방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이들한테 뭐 부모님들도 데려가지만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아버지들도 이제 손주들을 데리고 키즈 카페 같이 방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아이 수는 줄었지만 방문 횟수나 어쨌든 아이들에게 뭐 키즈 카페나 이런 문화 활동이나 체험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데 쓰는 비용은 그만큼 늘어났다라고 보는 게 아마 가장 많이들 추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무한정할 수 없거든요. 지금처럼 이 10년 사이에 50%가 줄었는데 만약에 이대로 가서 10년 뒤에 또 50%가 또 줄어버리면 이 말이 10년이지 저희 키즈 카페 매장 하나 오픈하면 못해도 3년에서 5년은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50만 명에서 25만 명 준 게 5년 뒤에 또 10년 뒤에 또 12만 명으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 우리가 인구수를 늘리거나 뭐 출산율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10년 동안 출산율 증대를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250조라 그러거든요. 250조를 썼는데도 출생률은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에서 뭐 키즈 카페 운영을 하는 저희가 뭐 어떻게 출생률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여기 계시는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저도 뭐 이제 통계 자료를 이제 며칠 사이에 봤기 때문에 당장 앞으로의 전략을 단순히 이제 키즈 우리가 뭐 많이 생기고 있지만 기존의 키즈 카페 같은 경우는 중소형 평형대 뭐 100평 전후로 해서 키즈를 테마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뭐 8, 90% 정도. 그래서 키즈라고 하면 뭐 한 3세부터 한 6, 7세를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업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렇게 구성을 많이 했고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어쨌든 이 아이들 고객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연령대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타겟이 되는 연령대를 늘리는 방법이 또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존에 뭐 3세부터 7세 일반적인 키즈카페 일반적인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키즈카페가 3세부터 7세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이었다면 뭐 0세나 1세부터 뭐 13세, 14세, 뭐 초등학교 2, 3학년, 3, 4학년 아이들까지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 연령대별 절대적인 숫자는 줄어들겠지만 전체 우리 타겟으로 하는 전체 연령대에 올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연령대 아이들을 좀 늘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물론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닌데 작은 매장,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매장 면적 안에 전체 연령대를 다 뭐 소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다 늘려면 어쨌든 한계가 있고요. 또 당연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매장 면적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점점 중대형 매장 형태로 키즈 카페가 좀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뭐 제가 봤을 때 이런 연령대를 소화하려면 못해도 실평으로 한 200평 내외 정도 되는 매장들을 오픈을 해서 뭐 한 두세 살부터 뭐 이제 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수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돼야지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 이제 인구수가 아이들 뭐 자꾸 제가 객수라 그래서 좀 표현이 좀 웃긴데 단가란 표현 아이들 대상으로 뭐 어쨌든 그냥 우리 이 키즈카페 운영하는 사장님들 입장에서 객단가를 높이는 수밖에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16,000원에서 18,000원 어린 입장료, 어른 입장료는 뭐 3,000원에서 4,500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대를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더 높여서 계속 이제 인상하는 방법.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이 수가 줄어들지만 그만큼 또 아이에게 또 쓰는 비용은 또 그에 비례해서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좀씩 늘려 그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부모님들에 대한 제가 다음 뭐 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모님들 또한 되게 연령대가 출산율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연령대의 여성 이제 어머님들이 아닌 연령대가 높아진 30대 중후반대의 어머님들이 이제 주 이용 고객님들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되기 때문에 그 연령대 니즈에 맞는 어떤 상품들 식사 메뉴 개발이라든지 편의 공간 제공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표를 보면요. 2020년도 연령별 출산율이에요. 보시면은 저도 이제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저희 때 기준으로는 주로 20대 후반 뭐 30살 넘어서 32살 뭐 요때 이제 아이를 출산한다 그러면 이제 뭐 노산이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식이 뭐 그때도 아니었겠지만 인식이 아이는 뭐 20대 후반이면은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면 아이를 낳는 그런 인식이 좀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 통계청 22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하는 연령대가 30세에서 34세입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대가 33세라고 합니다. 이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노령 이제 노산이라고 해야 되나? 노령 출산? 노령 출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령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출산하는 연령대가요. 첫 출산 연령대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첫 출산을 하자마자 키즈카페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2년에서 3년, 24개월, 36개월 이후에 뭐 이제 키즈카페 방문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뭐 35, 7 혹은 이게 중위권이 33세기 때문에 물론 뭐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30대 중후반에 있는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30대 후반이나 40살 초반 때 이제 키즈카페의 주 부모 이용 고객이 된다라는 걸 좀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연령대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이게 평상시 좀 관심이 갔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키즈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마케팅을 뭐 해야 되지만은 마케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마케팅 하려고 하는 대상의 타겟층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야 돼요. 어느 뭐 성별 뭐 저희는 키즈 카페니까 뭐 중요하진 않겠지만 성별이라든지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거주 지역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뭐 생활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무슨 사업을 하든 그 타겟을 정해서 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의 정확한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에 맞는 마케팅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마케팅에서는. 그래서 항상 마케팅을 할 때 이런 부분 고민을 했는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네이버페이나 이런 카드 사용 그 분석 이런 거를 저희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30대 중후반의 여성 고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최근 뭐 한 1, 2년 동안 제가 보면서 왜지 내가 아는 내 상식적인 내 관념에서는 20대 중반이나 30대 초반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왜 대부분 20대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이제 왜 30대 중후반대에 고객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저께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세상이 아주 빠르게 변했구나.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제 29세, 30세가 평균 출산 연령이었는데 불과 10년 만에 이 출생 연령이 33세로 늘어났구나. 그래서 내가 타겟팅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네이버나 이런데 네이버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그 소셜 네트워크 광고, 구글 광고할 때 광고를 노출시키는 연령대를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역도 선정할 수 있고 노출 연령대도 선정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단순히 이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이 가장 많이 아이들을 케어할 거다라는 생각에 나머지 뭐 사실은 10대나 뭐 예를 들면 40대, 50대, 60대는 사실은 클릭당 이게 비용이 발생을 하거나 이게 노출당 비용이죠. CPC 방식으로 노출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배너나 우리 뭐 카피라이터를 클릭했을 때 비용이 지불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전혀 이용 고객이 아닌 고객이라 생각되는 10대부터 뭐 30대 중후반부터 뭐 50대, 60대, 70대, 80대는 노출이 안 되게끔 설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내가 잘못 이 연령 설정을 했구나. 30세부터 40살까지 노출 연령으로 잡는 게 우리 마케팅에 최적화된 방법이구나. 타겟층 설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뭐 전단지를 배포를 하더라도 전단지 배포는 많이 하시니까 전단지 배포를 많이 하더라도 왜 우리 통계청 사이트 가면은 지역별 거주 인원의 연령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자료가 많거든요. 상권 정확합치 기억이 안 나는데 상권 분석 시스템이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가입하시면 조회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상에서 이제 지역별로 연령별 구성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내가 무슨 어느 지역의 전체 전체 동에다가 전체 시 전체에다가 이 전단지 배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뭐 가장 타겟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배포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걸 분석을 했을 때 만약에 33세부터 뭐 37세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다. 이런 통계 자료를 보고 그 지역에 이제 전단지 배포를 한다든지 그럼 아무래도 효과적이겠죠. 왜냐면 그거는 굳이 설명을 길게 안 해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으로 인구가 출생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고민에는 매장 운영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 두 번째는 마케팅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깊이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또 무슨 뭐 전문가도 아니고 어디 교수도 아니고 제가 뭐 이거에 대한 해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끔 댓글로 왜 해답은 답은 없고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만 던져놓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같이 고민해 보셔야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